미간, 이마, 자갈턱, 눈가에 이미 근육이 수축되어 주름이 잡히도록 잔뜩 수축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중간 얼굴에 모든 힘을 풀고 이완시키는 버릇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사람의 피부의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는 1% 정도씩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에서도 필연적으로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보이는 현상은 피부의 탄력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감소, 표정 근육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돈 안 들이고 피부 노화를 막는 법, 즉 나이가 들어 보이는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피부의 노화인데, 이 피부의 노화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인성 노화는 세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콜라겐이 감소해서 잔주름이 증가하고 피부에 수분이 감소해서 건조증이 생기고 탄력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은 햇빛의 노출 부위와 비노출 부위에 모두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인성 노화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노화로 사실 햇빛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노화 이라고도 부릅니다. 햇빛에 의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인성 노화에 비해 훨씬 이른 나이에 생기고 색소 침착이 생기고 주름도 훨씬 굵고 깊으며 탄력도가 감소하고 건조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은 얼굴, 목, 손등과 같은 햇빛의 노출 부위에 생깁니다. 피부는 내인성 노화와 햇빛으로 인한 외인성 노화, 즉 광노화로 인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구조물들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탄력도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잔주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얼굴 근육의 변화입니다. 미간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쓰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면서 깊은 고랑처럼 주름이 깊게 잡히게 되고 눈꺼풀은 처지게 되면서 이를 들어 올리려는 이마 근육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이마 주름의 골은 깊어지게 되고 턱 근육은 더욱더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들이 퇴화하고 움직임이 적어지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얼굴이 무표정하고 약간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을 관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의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 근육들, 즉 얼굴 중간 부위에 위치한 근육들이 점점 퇴화가 되면서 크기도 작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마치 이두 운동을 하나도 안 하게 되면 팔뚝이 가늘어지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 중간 부위에 얼굴뼈의 부피도 감소되게 되는데, 이러한 근육의 볼륨도 같이 감소되게 되면서 앞광대 부위는 밋밋해지고 얼굴은 무뚝뚝해 보이고 무표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 재분포입니다. 얼굴에 있는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 피하 지방층과 더 깊이 있는 깊은 지방층으로 나뉘는데, 깊은 부위의 지방은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감소가 되고 얕은 층 부위는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광대와 광대알 아래쪽이 꺼져 보이게 되고 심술보나 턱 라인은 살이 더 많아 보이고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얼굴뼈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과 피부 처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얼굴뼈 자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얼굴뼈 모형을 보시면 안와 눈구멍과 코 주변의 조롱박 모양 구멍은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얼굴의 중안면 부위, 즉 중간 부위의 뼈의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래쪽 턱뼈의 감소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노화가 진행되면서 뼈의 부피 자체가 감소하고 눈구멍, 안와는 넓어져서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데 기여하고 얼굴의 중간 부위의 뼈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얼굴은 앞광대 쪽은 밋밋해지게 되고 거기에 코 주변에 조롱박 모양의 구멍까지 넓어지면서 뼈에 붙어있는 연부 조직들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서 팔자주름도 깊어지게 되고 아래쪽 턱뼈가 감소되면서 연부 조직들이 지지할 곳이 없어지면서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턱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하는 피부 노화 막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중간 부위의 근육 키우기입니다. 자,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들이 퇴화가 되면서 얼굴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고 앞광대 쪽이 꺼져 보이게 되므로 이 중간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앞광대의 볼륨도 살짝 살아날 수 있고 인상도 좋아 보이게 됩니다. 자, 방법은 어렵지 않고 우리가 광대승천이라고 말하듯이 광대를 위로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 운동 시 네거티브 운동하듯 광대를 올리고 광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웃는 인상, 즉 중안면의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쉽게 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이 근육을 일부러라도 키워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 근육 이완시키기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미간, 이마, 자갈턱, 눈가에 이미 근육이 수축되어 주름이 잡히도록 잔뜩 수축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보통 주무실 때도 인상을 쓰고 턱을 꽉 다물어서 저작근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중간 얼굴에 모든 힘을 풀고 이완시키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자주 얼굴 근육을 수축시키고 있는지 알게 되고, 이후에는 얼굴 근육을 수축시킬 때 스스로 깨닫게 되어 평소에도 이 미간과 같이 인상을 쓰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윗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꺼풀 올림 근육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눈을 점점 흐리멍텅하게 뜨게 되고, 이를 극복하려고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이마주름이 깊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마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눈꺼풀 올림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바로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자,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사진 찍을 때 눈이 커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마는 거의 치켜 올리지 않고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눈꺼풀 올림 근육의 근력이 강화되어서 나이 들어도 눈매가 분명해지고 이마주름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 눈꺼풀은 거의 올리지 말고 눈동자만 위로 치켜 올려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눈을 좀 더 분명하게 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내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노화 과정을 유발하는데 진피층 내에 콜라겐, 일라스틴 등 탄력을 유지하는 인자들을 감소시켜서 잔주름을 유발하고 흑자나 검버섯과 같은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이 밖에도 피부의 다양한 기전으로 노화 과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빈틈없이 또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외선은 대표적으로는 UVA, UVB가 있는데 UVB는 강력하지만 자외선 중의 비율은 적고 피부 투과력이 낮고, UVA는 약하지만 자외선 중에 비율이 높고 피부 투과력이 높습니다. 자, 화장품을 보면 선크림이나 쿠션, 파운데이션에 SPF 그리고 PA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UVB를 막아주는 것에 대한 지수가 바로 SPF, 즉 Sun Protection Factor이고, UVA를 막아주는 것에 대한 지수가 바로 PA입니다. SPF의 정의는 피부의 제곱센티미터당 2mg으로 제품을 도포하였을 때를 정의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 손가락 2마디 정도에 가득 차서 발랐을 때 이러한 효과가 난다고 하여 화장품 관련 글이나 광고를 보면 500원 동전 크기만큼 발라야 해요 라는 것들을 보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르면 뭐 가습기 화장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즉, 우리는 현재 자외선 차단제를 자외선 차단제의 정의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가끔 화장품 회사들이 1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한 3-4시간 정도마다 더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습제입니다. 자외선에 의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수분이 줄어들면서 노화 과정이 더 진행이 되므로 피부 장벽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인위적인 수분막을 쳐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보습제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비타민C의 복용입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피부층의 노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바로 비타민C이므로 하루에 한 1000mg 정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비타민 A 제제, 레티놀입니다. 자,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는 스티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광노화로 인한 여러 현상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처음 발랐을 때 피부가 따갑고 염증이 생기는 일이 꽤나 흔합니다. 자, 예를 들어 기미 환자분들께 이러한 성분을 처방했을 때 피부염이 생겨서 얼굴이 붉어져 보이고 기미가 더 악화되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기미 연고 바르고 기미가 더 짙어졌어요. 영상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데 무조건 집에 보인다고 막 사용하지 마시고 주변 피부과 전문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한 후에 처방받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 안 들이고 피부 노화를 막는 법, 집에서 할 수 있는 노화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도 따른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